네,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경제적 교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책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는 80쪽에서 83쪽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오늘 날짜 그리고 단원 학습 주제까지 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공부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80쪽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자, 우리 지역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에서 어떻게 다양한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경제적 교류를 할까 생각해 보면요.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개인, 그리고 기업, 지역, 그리고 국가. 자, 이렇게 4개의 주체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요. 여기 개인과 기업이 서로 기술과 상품을 교환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기업과 지역. 그 다음은 어떤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면.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가. 이 서로가 다양한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교류를 주로 시장에서 했어요.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이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장소가 시장에서만 하지 않고요.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해당 부분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제적 교류를 하는 대상. 자, 4개의 주체가 나왔습니다. 개인, 그리고 지역, 기업 또는 국가. 자, 그리고 이 4 주체가 서로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서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교류가 발생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장소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장소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교과서에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5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영수부터 해서 소연이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교류의 방법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중매체고요. 두 번째, 대형 시장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 간의 대표적인 자원을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 네 번째는 문화활동을 통해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촌락과 도시의 생산물이 서로 교류되고 있다. 총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우선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경제적 교류의 방법 5가지를 공책에 마찬가지로 필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첫 번째 대중매체, 그리고 두 번째 대형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82쪽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영수라는 친구가 조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경제적 교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중매체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쪽을 조금 내려가 보면 뜻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책을 직접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중매체 해서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 등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중매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교류가 될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자, 이 두 가지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 수단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통신 수단으로 우리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홈쇼핑.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주로 경제적 교류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도구가 혹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쇼핑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쇼핑 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 채널 중에는 홈쇼핑 채널이 꽤 있어요. 자, 이 채널을 보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대중매체를 사용하다 보면 장소, 시간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갑자기 사고 싶은 게 떠오른다. 그러면 스마트폰 열어서 쇼핑 앱을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속하자마자 상품 정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듯 예전에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만, 장소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장소에 가야만 그것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방금 봤던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지역의 정보도 쉽게 알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건을 쉽고 편리하게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왜 흔히 요새 많이 사용한다는 요 당근이 들어가는 그 앱이 있어요. 중고시장 거래가 활발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물건을 팔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앱만 누르면 바로 접속해서 우리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 많이 가입했는지.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타낸 통계 자료인데요. 2019년에는 이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어요. 2만 명을 넘었고, 자, 여기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 100명당 얼마나 가입했나 봤더니 100명당 여기 대략 40에서 45명 사이잖아요. 여기 노란색은 한 42.4 정도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42명은 인터넷 가입이 되어 있다.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되어 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동전화를 얼마나 가입했는지 이것도 나와 있어요. 자, 무선 가입자만 볼게요. 무선 통신이니까 스마트폰이 되겠죠? 여기 보세요. 6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7만 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거의 7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동전화를 가입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주 많다는 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9년도 기사입니다. 10대 브랜드 쇼핑 앱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러한 아이콘들, 이런 회사 로고들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이 회사들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자, 왜? 자,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졌고요. 스마트폰 가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 신문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보고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인터넷을 사용하면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다. 자, 컴퓨터 검색만 하면, 자, 여기 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같은 종류의 컴퓨터를 어디서 더 싸게 사는지 바로 검색이 돼요. 한눈에 알 수 있게 된 세상이 됐습니다. 자, 쉽게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또 정해진 그런 예전부터 정해진 어떤 상점, 내가 어떤 실제로 그곳에 가서 장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집에서 언제든지 터치만 하면 이 온라인상의 장터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요, 쇼핑 라이브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물건을 팔어 인터넷상에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직접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청 중에 있다고 인원수까지 뜹니다. 자, 이걸 보면서 물건을 즉석에서 설명을 듣고 가격도 보면서 어떤 기능이 좋은지도 알고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쇼핑 라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쇼핑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책에 이런 부분을 지금 기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번. 대중매체를 이용한 경제적 교류가 있고, 대중매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 등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자, 대상은 많은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 보여줬죠? 자, 요즘에는 인터넷 가입자 수가 높고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높기 때문에 이 모바일 통신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 스마트폰, 쇼핑 앱, 그리고 홈쇼핑 등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러한 도구들의 장점은,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어디서든 내가 스마트폰만 꺼내서 터치만 하면 물건 정보도 알 수 있고 살 수도 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약이 없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대형 시장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도 대형 시장 가본 적 있죠? 자, 여기에 세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전통시장, 자, 그리고 대형 할인점, 그리고 도소매 시장 있어요. 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지금 가득 쌓여 있거든요. 사실 한 지역에서 이런 물건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지금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남양주 지역에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형 시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주 진저붐에 가면요, 여기 장현리에 장현 5일장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가본 친구 있나요? 네, 여기 장현의 5일장이 남양주의 유명한 그 재래시장 중에 하나고요. 자,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는 다산지구예요. 다산동에 지금 프리미엄 아울렛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현장 사진밖에 없는데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구리에는요, 자, 땡땡 아울렛이라고 하는 대형 또 할인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학교 하교하고 집에 가면, 혹은 부모님하고 장 볼 때 여기 많이 왔을 거예요. 여기 식자재 마트인데요. 여기 도매로 싸게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구리 지역에는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여기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이 함께 팝니다. 사실 구리 지역은 바다가 없잖아요. 하지만
전국의 바다에서 난 수산물들을 여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이 발달해서 그 지역에 생산된 그 지역에서 잡은 물고기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에 대한 필기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형 시장 부분이고요. 자, 대형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 교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형 시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종류 첫 번째, 전통 시장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할인점 있었어요. 백화점도 있고요. 도소매 시장이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나기 좀 어렵다 생각하면 여기 우리 장현 5일장 있었어요. 자, 대형 할인점 구리에도 있고요. 우리 다산동에도 할인점 있었어요. 아울렛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소매 시장, 구리, 농수산물 시장 있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있는 땡땡땡 식자재 마트,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대형 시장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한지 아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자,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물건이 오고 갑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구리 지역에는 바다가 없어요. 하지만 해산물 살 수 있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 지역에 도소매 시장이 있다는 얘기, 멀리 가지 않고도 다른 지역의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거꾸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른 지역의 대형 시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남양주에 살고 있지만 남양주 부근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대형 시장에 가기도 하고요. 구리에 있는 대형 시장에 가기도 합니다. 이유는요, 교통이 발달해서. 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지역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대형 시장도 가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 하나 소개하고요. 수업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제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경제적 교류, 두 번째는 대형 시장을 이용할 때 우리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서 최근에 어떤 쇼핑 앱을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경제적 교류를 경험하게 됐다. 또 하나는요, 대형 시장, 장현 시장을 갔든지 대형 마트를 갔든지 혹은 도소매 시장을 이용했든지, 자, 이런 경험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거기 가서 무엇을 구매를 해봤다.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제공하는 장소에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교류를 우리 친구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제까지 해줘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